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첫 29,000선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제 시장은 다시 미중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과의 1차 협상이 예정대로 순항할 거라는 소식이 증시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탰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차 협상에 들어가겠지만 11월 이후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재선에 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분석해보고요. 또 매매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의 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나왔고 자리도 이쪽으로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뭐 한참 만에 제가 찾아뵀던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좀 뭐 숨고르기? 전문가들한테 숨고르기라는 것은 약간 좀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열심히 또 활동하는 것에서 열심히 또 네.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실은 자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지금 네.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황금연못 트레이더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찬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 계속해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7% 오름세입니다. 3,28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해서 0.31% 상승입니다. 9,03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2% 하락세입니다. 59.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28% 하락세입니다. 1,5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약보합입니다. 1.114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선물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 하회하게 발표가 되면서 그 순간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상황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와 잠시 후에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외신 소식들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소식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이제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하기도 입 아픈데요. 어제도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갔죠. 오늘 외신 소식들 많이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가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죠.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즈는 장기적인 무역 전쟁을 끝내는 이정표가 될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역에 밝은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협상단이 방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음을 의미한다. 시작은 항상 어렵지만 양국이 모두 힘든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번 서명의 의미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무역 협상의 장기적인 효과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과연 미국 측도 같은 입장일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호주 ABC 방송과 함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1월 15일에 서명할 예정이다. 나는 15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무역협상 체결이 막판 변수로 인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뭐든지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2단계 협상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는 2단계 협상을 당장 시작할 것이다. 이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1월 미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뒤에 더 나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이런 발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변동성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글로벌 증시의 완만한 상승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증시가 강할 것이냐라고 설명드리자면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 대선 그리고 또 중동발 잡음 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GDP에 영향을 미치려면 유가가 $100를 훌쩍 넘어서야 한다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유가 급등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면서 경기는 통화량과 대차 대조표의 영향을 받고 현재 이 두 가지가 모두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가 급등이 $100까지 일어날 일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과 대차 대조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미 증시가 상승할 일만 남은 건지 다음 소식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에서는 세계은행이 글로벌 부채 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출 증가율이 지난 1970년대 이후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다고 하는데요. 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글로벌 부채 규모는 GDP의 230%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그 230% 중에서 1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금리 대책으로는 금융 붕괴를 막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입장인데요. 과거 부채 누적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꼭 불행한 결말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현재 부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시도 사상 최고치, 그리고 부채도 사상 최고치. 정말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연준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하루빨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사실상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가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적어도 수년간 지속된다고 하니까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는 특히 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재차 강조해왔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다들 기억하시죠?
현재 미 인플레이션이 이 2%를 밑돌고 있는데요. 윌리엄스는 지금의 저물가와 저금리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부족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처럼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요인으로는 더딘 인구 증가율, 고령화, 낮은 생산성 증가세, 또 안전자산 선호 등을 꼽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일본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벤 버냉키 연준 전 의장도 낮은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슈들 전해드리는데 어떻게 매매 전략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황금연모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함께 꿀팁 가득한 매매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죠. 미국과 중국이 1차 협상에 서명식을 가질 텐데 중국 협상단이 13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 서명을 하겠지만 그 직후에 체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수로 인해서 약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국의 협상이 진행 과정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또 다음 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이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1월 15일 날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거가 12월 달에 기사가 있었죠. 네. 12월 달에 기사가 있었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증시는 그러죠. 항상 어떻게 보면 미래를 선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기사화가 됐었을 때 어떤 지수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미리 충분한 어떤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한동안은 정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협상 관련한 뉴스가 시장에 거의 네. 주로 이뤘죠. 맞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또 급반등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란 문제였습니다. 네, 예, 네. 이란하고 문제의 어떤 이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산 석유 수입도 상당히 높기 그쵸. 때문에 뭐 지금 보면 이란 쪽에서도 파병하면 우리하고 당교하겠다 뭐 이런 맞아요. 뉴스까지도 약간 엄포를 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곤란하죠. 이쪽 저쪽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15일 날 협상에 서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만일에 그때 가서 서명을 안 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에 대한 문제는 저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중국 그 대표단들도 방문을 곧 이제 다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서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기 때문에 네, 11월에 그렇죠. 있다면 과연 2차 협상을 대선 이후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전에 갈 것이냐 이거를 논해야 될 때 사실 우리 지금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거를 논하고 봤었을 때는 현재의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편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고 만약에 바뀌는 사례가 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민주당 하면 우리 대부분이 알다시피 우리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약간 이렇게 연장선상에 길게 가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무역 협상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이젠 좀 되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명을 네, 그렇죠.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2차 협상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협상 1차 협상 직후에 바로 들어가겠지만 완료가 되는 시점은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이제 재선에 성공할 것을 좀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더 나은 협상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그가 말하는 더 나은 협상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뭐 어떤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라는 네. 거가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로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도
당이 나눠져서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인데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다들 뭐 재선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어떤 재선을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하고도 크게 틀어지지 않게 뭐 무역 협상을 거의 뭐 유리한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보면은 갑자기 뭐 그 관세를 확 낮추는 일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올 2020년도도 이제 그런 걸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증시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 연말 크리스마스 때 김정은이 성탄 선물을 어떤 거를 할 것인가라고 해서 시장 뉴스는 다 거기에 쏠렸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싹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란이 좀 잠잠해지고 괜찮으니까 다시 무역 협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가 재료를 계속 계속 찾는 거죠. 예. 그리고 울거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우리 앵커님도 뉴스를 전해주고 계시지만 뉴스를 보고 거래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시장을 보면은 이란하고 문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됐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시장의 메이저들은 이미 그때 끌어올려서 다 안전자산을 다 털어내고 있었고 주식 시장은 외려 밀렸었을 때 정말 싸게 사서 끌어올려서 시장에 함부로 맞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락할 거야 뭐 이런 네. 경우 있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지금 그 1월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저의 경험담을 한번 네. 얘기해드려 보면 과거 우리 시장은 홀수혜가 좋습니다. 짝수혜는 그닥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97년 이때부터 쭉 시장에 있는데 되게 다 홀수야. 상승세가 컸던 거 물론 짝수혜가 급락을 한다 이러진 않는데 보통 홀수혜가 좋고 올해 제가 1월 1일, 2일, 3일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네.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려 제가 보는 기준은 저는 외려 우리 이제 상고하저 이런 네. 얘기를 하죠. 전강후약 이런 얘기를 네. 하듯이 상고하저의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거의 이런 글로벌 증시가 뭐 최근에 뭐 돈도 좀 들어왔다라고 해서 유동성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를 본다면은 자꾸 뭐 이슈를 내면서 팔아먹는 듯한 그쵸. 그런 느낌을 좀 보고 있어서 외려 1월 이거 뭐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월 28일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자, 이 부분 이미 또 1월 15일에 양국이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은 지난달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텐데, 자, 그래서 올해 미 증시 그리고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상반기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로 가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좀 해주셨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 소식 저희 오늘 외신 소식들 중에서 자, 세계은행이 글로벌 부채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지금 대출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부채 규모가 GDP의 230%,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이 통화 완화 정책,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버블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저 뉴스가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 네, 다른 뭐 협상을 한다 뭐 이런 네. 것보단 저 뉴스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0 버블 그러니까 금융위기 나올 때 네. 2006년도 2007년도 때에 어떤 시장에 경고가 있었냐면 주택 시장에 대한 버블을 계속 경고를 네, 했단 네. 말이에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온 것은 계속 시장에다가 뭐가 안 좋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장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맞아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돼서 결국엔 거의 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는 도미노 금융 사태가 이뤄졌는데 지금 저렇게 부채 위기에 대한 경고가 70년대 이후로 가장 빨랐다라는 얘기는 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작년까지 미국에 계신 그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너무 좋아요. 너무 돈이 많고 BTS 얘기도 하시면서 정말 BTS가 인기가 많아서 네.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들어 다 그걸 듣는데 근데 너무 돈도 많고 그냥 약간의 조금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네. 그래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우리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우리 지금 빅시옷인가 그 영화 네. 거기를 네.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돈들을 빌려서 또 대출을 해주고 막 이런 사태가 네. 있었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행 연습이라는 걸 한다면 한 번 우리 경험을 있었던 것이 두 번, 세 번이 나오지는 않는데 결국 과거에는 우리가 주택 문제로 이런 그 모기지로 문제로 네. 시장에 버블이 있었다면 지금 저렇게 대출이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그 경기가 그 뒤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렇죠. 사실 위험 요소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란 얘기가 터져도 문제, 터지지 않아도 또 경제 제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도 미국하고는 계속 어떠한 물밑 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렇게 은행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다면 저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언뜻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매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어저께 막 우리 직원한테 야 어떻게 법인이 500원에 수수료를 해?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 수수료. 네, 네. 근데 그게 뭐 얼마가 돼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은행이 우리나라는 돈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돈을 너무 많이 푸는 네. 거가 화근이죠. 돈을 많이 풀었었을 때 돈을 소각한다라는 거가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가상화폐 시장이 있었었잖아요. 달러로 소각한다는 게.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도 시장 경기는 좋거든요. 그럼 대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우려할 만한 그런 이런 뉴스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어쨌든 저는 시장에 있었던 경험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분명한 건 짝수에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그리고 2월의 시장은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월의 시장은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이 오랜 경력, 이 트레이딩을 해오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1월 효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단 1월 지금 흐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이 정말 1월이 지나가면 끝이 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함께 오늘 전해지는 이슈들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선물시장 상품별 분석 한번 또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크루드 오일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크루드 오일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6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9달러 초반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전일 대비해서도 0.9%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 방향성 어떻게 보면 좋을지 크루드 오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일 역시 매도를 보고 계시네요. 좀 자세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오일을 보니까 네. 우리 투자대회에서 제가 8강에서 탈락한 게 이제 오일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일이 60불을 어떻게 이렇게 넘을 수가 있지? 이제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네. 이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메이저들은 이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끌어올렸는데 거품은 빨리 꺼집니다. 거품이 오래 있지는 않아요. 유가가 만약에 너무 급등을 한다면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뭐 자동차의 수요뿐이 아니라 공장 가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시점에 경기가 또 나머지 또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가라는 것은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사실 유가가 굉장히 어떤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는 이 유가의 밴드는 60불 정도가 현재 나스닥 지수라든가 우리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적절하다. 거기를 기준으로 200틱 정도가 위아래로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네. 최근 뭐 65불까지 가니까 만약에 이란하고 문제가 된다면 70불도 갈 것이다. 늘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얼마를 더 갈 그렇죠.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생기면 그럼 내려갈 것이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홀짝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란 문제가 완만해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지 않으면서 유가가 지금 아주 급하게 네. 빠져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조금 크게 보일까요? 네, 예. 잘 보이고 있네요. 이 상태의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유가의 일봉인데 네. 이란 문제가 괜찮아지고 있어라고 했었던 게 1월 8일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1월 9일, 1월 10일인데 이 구간대의 이 장대 음봉은 너무 큰 세력들이 저는 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거를 따지고 보면 한 사이클이 한 450틱 정도 돼요. 네. 450틱 정도면은 지금 65불부터 59불이면은 450틱을 오버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결국은 우리 이제 평균적으로 63불 이상은 완전 슈팅, 오버슈팅. 그러니까 묻지마 매매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63불까지 그냥 윗꼬리로 그냥 말 그대로 치고 내린 네. 거거든요. 그래서 63불부터 대략 한 400틱, 450틱을 한다면 58불 후반대 그러네요. 또는 59불 초반대 요 정도가 이제 적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절대 개인들한테 안 먹여줍니다. 어. 오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다 털리게 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려워요. 그래서 이 거래를 대부분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알 수 네. 있잖아요. 놓고 봤었을 때 저도 이제 유가에 한번 다쳐봤지만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유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당분간의 어떤 거래가 뭐 이란하고 아주 급변동에 또 나쁜 예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렇게 장중에 시가 기준으로 고개를 들면 계속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네. 2, 3일 전에 급락한 이후에 지금 거의 옆으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하락을 해도 그렇게 폭을 크게 잡진 않아야 됩니다. 평균 한 30틱 많으면 한 뭐 5, 60틱 정도인데 네. 30틱 정도를 최대치로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단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매도를 드려드린 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21선인데요. 네. 일봉에서는 밑에 수급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 61선입니다. 네. 61선이 받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도 제한적이고 요게 이제 58불 초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120분이면 봉 하나가 2시간짜리인데 11시에 만들어진 봉은 거의 뭐 1시 정도에 마감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은 항상 주가의 흐름을 보았었을 때 아주 큰 뉴스가 나오면 슈팅이 나와요. 오버슈팅이라든가 언더슈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과거 여기 상태도 위에서 막히고 내려왔고 지금도 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하락이 뭔가 많아 보이지만 아마 이렇게 새벽 무렵이 가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취했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는 구간이 아마 지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너무 조심스럽겠어요, 지금 공격적인 그러면. 매도를 조금 한 발 늦었다. 우리 이 개인 투자가들이 배팅을 해서 한번 내가 오래 가볼까라고 하기에는 한 발 좀 늦었다. 이미 한 사이클의 폭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들어가기에 지금 좀 이미 조심스럽게는 하지만 그래도 좀 포지션 잡아 본다면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어쨌든 매도로 하셔야 돼요. 네, 네. 매수를 함부로 잡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오일의 시가가 59.60입니다. 네. 그럼 59.60이고 지금 59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가 근처만 오면 매도를 하시면 돼요. 물론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저기 그 증시, 그러니까 우리 해외 선물,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고 매매 트레이딩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사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고점 앞에서는 멈춰라. 전저점 앞에서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고점 앞에서 고점을 넘길 거야라는 생각으로 더 오래 가져가려고 하다가 수익을 다 날리거나 네. 전저점에서 이걸 깨질 거야라고 해서 버텼다가 도로 뱉어낸다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이 초반에가 1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네. 제가 이게 이제 10분 차트인데요. 이 아침에 거의 그쵸 어젯밤이네요. 12시가 밤이 넘어가면서의 저점이 58.8불이에요. 네. 그리고 고점이 59.80이에요. 그러니까 100틱 안에서 움직였는데 오후에 마치 갈 듯해서 움직였지만 앞에 고점 자리에서 멈췄죠. 그럼 지금 내려와도 앞에 저점이 대기라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큰 사이클이 안 나오니까 조금 폭을 잡고 한 30틱 정도로만 가되 매도의 조건이 지금 추격 매도가 아니라 네. 이 앞에서는 매도 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스톱
이렇게 스톱을 하는 자리지 또는 익절을 청산하거나 이런 자리지 막 공격적으로 때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 시가 기준 대략적으로 59.60하고 현재의 기준 보면 한 59.40선 요 정도 왔었을 때 매도를 들어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은 59.18, 17 이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 59.40 혹은 59.60 이 선에서 매도 좀 들어가 보라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조금 단타로 좀 짧게 대응해보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골드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저 골드도 이란발 리스크 나오면서 굉장히 또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좀 보합권입니다. 일봉상으로 0.02%, 0.1% 이 정도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골드 좀 어떤 방향 보면 좋을지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골드는 매수뷰네요. 네. 네, 어떻게 볼까요?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장에 네. 가장 핫한 종목이 골드예요. 왜냐하면은 네. 달러가 하락을 해도 나는 현금 자산이 좋아. 아니, 네. 그러니까 현물이 좋아라고 네. 해서 금을 살 수 있고 야, 뭐 전쟁이 나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금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또 대체 상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불안한데 주식을 살 만한 게 없다면 네. 나는 차라리 금에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골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는 국채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국채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한 1.9% 금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보다는 막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런 걸로 하는데 오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예상치보다 안 좋다라는 그쵸, 것 때문에 그쵸. 좋게 나오니까 쫙 올라갔다. 예상치보다 안 좋다라니까 다시 매물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골드가 가뿐가뿐한 것은 네. 올해의 우리 이제 월물을 보면은 9월 달에 이제 얘는 지금 2월물이에요. 네. 2월물이기 때문에 월물이 또 빨리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작년에 12월물을 할 때는 지금의 9월물 가격이 훨씬 낮아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지금 2월물을 놓고 봤었을 때에 네. 작년 9월 달의 가격 위에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를 한 거죠. 네, 그러면 네.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자리가 약간의 지지선을 그렇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만약에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라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결국은 또 여기에 또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올해의 금 시장을 이 현물 시장에서 1,600온수를 본다면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네, 그런 기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빠지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골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세력이 아직 빠져나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 오늘은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며칠 조정을 받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었던 것은 이란 문제 때문에 그쵸. 안전자산 역할로 급등한 네, 거고 네. 그 앞전에는 시장이 골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체 상품 네. 달러 대비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유가랑은 다르거든요. 유가가 시장을 끌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골드는 현재 단기적으로 한 1,600을 넘었다가 지금 1,554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네. 마찬가지 또 골드 같은 경우도 조금 뭐 가파른 상승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하락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종목을 볼 때는 국채도 같이 보고 골드도 보고 하는데 애는 이번에 약간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나 실버나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는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네.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좀 많이 살아 있고 하락을 할 때 막 거래량을 터뜨린 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조금만 외풍이 부르면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 골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골드 지금 계속 좀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골드 그렇다면 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그래도 조금 상승폭을 키워가고는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1,554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좀 진입을 해본다면 어느 선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골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네. 시가하면은 장 시작할 때 출발하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출발할 때 가격이 1,553.4입니다. 네. 그럼 지금 아침에 출발 가격보다 위에 있어. 위에 있으면
우리 일봉으로 본다면은 양선이거나 네. 양봉이거나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겠죠. 네. 양선이나 양봉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선이 쭉 지나간 자리가 네. 1550대를 지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1550 52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매수 대응을 하시고 어쩌면 저희가 방송을 끝나고 나서는 골드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오일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시가 자리 2553.4 이 네. 구간대에서는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아직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에너지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골드는 1553.4선에서 매수 진입해봐도 좋겠다. 이런 전략 일단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신센터에서 골드와 관련해서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황금연못 전문가님이 골드에 대해서 매수 전략 주셨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지금 골드를 팔 때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긴 속보가 떴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금 가격이 현재 7년 만에 허벌 아주 폴짝 뛰어 올랐다고 귀여운 표현을 썼는데요. 이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레포 금리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준이 이 레포 프로그램 때문에 유동성 플러스 많은 돈을 지금 자금 시장에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려면 금 가격은 아직까지 해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연준이 레포 금리 프로그램 때문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만큼 대차대조표에서 확대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S&P 500 지수가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드와 관련한 속보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팔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골드 차트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네. 사실은 이 골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요 구간이 12월 20일이에요. 네. 이게 이제 봉 하나가 2시간짜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상승을 한 거죠. 이 네, 상승폭을 네. 보면.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차익 매물도 나오고 조정폭이 나오는데 대다수는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 매도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해외 선물이니까 올랐으니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 회원분들이라든가 뭐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은 매도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이슈 때문에 짧게 빠르게 나오는 것이지 롱플레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그러니까 매수는 롱 포지션, 네. 매도는 숏 포지션이다라는 게 이 골드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그림에 상승을 했었듯이 매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혹시나라도 차트를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4% 오름세입니다. 3,28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25% 오름세입니다. 9,0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65% 하락세입니다. 59.1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보합권입니다. 1,55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9% 약보합입니다. 1.11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개장을 했고요.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개장하면서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플러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장과 함께 조금 그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고용지수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 미증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일단 오늘 고용지표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이 본장에는 상승 출발한 것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도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개장과 동시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네. 시장이 저는 이거 뉴스 지금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네. 청년 실업, 고용 부진 그러게요. 오로지 그게 이럴 예. 때 얘네들은 지금 반세기 만에 최저치라는 얘기는 네. 국민의 대다수가 다 일자리가 있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노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일 조금만 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네. 국민이 일자리가 많고 밥을 먹고 사는데 편하면 그보다 좋은 대통령이 맞아요. 없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 뉴스와 증시는 같은 걸음을 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란 문제 때문에 올라왔었고 실업률도 좋을 거다라는 거로 네. 올랐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망 매물이 아니라 익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익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 난 지금 많이 올랐다. 나스닥 지수도 9,000을 넘어섰고 내가 나스닥 선물도 9,000을 넘어섰는데 네. 8,000 넘어가는 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개월 만에 9,000을 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 11시 반에 출발한 미증시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면 안 돼요.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악재도 없고 다 좋다라고 하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아직까지 갈 자리가 더 있어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매수세는 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네, 9,000선에 대한 그 지지틀은 네. 언제든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지금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이제 매수 진입을 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우리 오늘 이제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장이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왜 힘들까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인덱스가 가는 장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도 인덱스, 국내 선물도 인덱스, 네. 나스닥, S&P도 다 인덱스에 네. 지수 선물인데 이들이 갈 때는 상승세가 그러니까 급락은 항상 급반등을 불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네. 이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가면 개인들은 어디가 고점이야, 어디가 고점이야 자꾸 고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점을 잡았어도 또 가고, 고점을 잡아서 또 가고 하니까 잘못하다 내가 고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고 그렇다고 매수로 들어가려니 두렵고 그쵸.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개인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이 빠지고 네.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시장이 오르는 것처럼 엊그제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들이 매수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었을 때가 정말 증시가 조정을 조금 받을 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심리전이라고 봤을 때 급락 아직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시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웨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 3대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0.08포인트 하락한 28,934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29,000선을 목전에 두고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는 0.07% 상승한 3,27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14% 상승한 9,216포인트 지금 방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뜬 속보에 따르면 다우존스 지수가 29,0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 지금 예상보다는 약간 하회한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지수가 상승 중이고요. 조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는 14만 5천으로 증가했고 또 실업률은 3.5% 정도로 유지되면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16만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4만 5천 정도나 많이 증가한 수치고요. 또 임금이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3.1%라서 역시나 임금도 예상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이 고용지표가 조금
좀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과 경제 건강을 만족시켜줄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지표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지표에 따라서도 시장이 어떻게 영향받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전에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개장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수 선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 포지션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업앤다운을 한다면 지금 상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10분도 안 지났어요. 예. 10분 동안에 쏟아낸 게 얼마나 그러게요. 거래량이 얼마나 네, 될까요? 네. 우리 이 하루에 23시간이 거래되는 네. 이 해외 증시에서 10분 동안 이 음봉이 나왔다라고 시장이 무너진다? 10분 동안 세계 증시에서 이걸 다 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약간의 중립이지만 네. 아마 시가도 좀 이탈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거의 이렇게 뭐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3대,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거의 뭐 기술적 3인방이 네.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그쵸. 보는데 지금 보시면 120분이 11시에 출발했으니까 네. 120분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린 요 차트로는 네. 이게 이제 120분 봉이지만 3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1시부터 출발을 한 요 봉이기 때문에 그쵸. 30분이 지난 거고 그냥 이유를 단지 찾는다면 네. 지금 우리 말씀하셨던 앵커님 얘기처럼 뭐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작아 뭐 이런 거가 이유가 되지만 네. 사실은 이러한 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이익 실현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고 네. 어찌 보면 뭐 그냥 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갭을 하루 종일 떴습니다. 하루 종일 떴던 갭이 지금 보합으로 딱 내려왔어.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고점에서 내려와서 전일 종가 대비 네. 평균 60포인트가 빠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장대봉이 되겠죠.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갔었던 장대봉, 전일 종가 대비 또 내려왔었던 장대봉. 그러면 이게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그러니까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 이 나스닥 지수 택도 없습니다. 60포인트를 무슨 수로 가겠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수가 조금만 빠지는 것도 아주 싫어하던데요. 아주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네. 아직 내려오면은 사 들어가겠다는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빠지고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자, 하락폭을 그래도 좀 줄이는데, 자, 지금 오늘 고용 보고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면서 국채가가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또 나오네요. 또 국채를 많이 보시잖아요. 거의 전문가시니까. 자, 국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 10시 반에 고용 요런 날은 제가 꼭 거래를 하는데 네. 저기 우리 휴게실 대기실이죠. 예.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국채가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 제가 봤거든요. 네. 고용 지표 조금 좋구나. 좋게 나오는구나. 아. 그런데 생각보다 뭔가는 분명히 좋은데 뭔가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어서 매수를 살짝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10계약, 20계약 하는데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정말 이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시장대에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국채는 금리 때문에 움직이지만 경제 지표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거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채가 실질적으로 아까 그 지표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채를 내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네. 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우리 그 국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미 10년 채권 금리예요. 채권 금리. 그런 채권 금리가 예전에 과거에는 3% 이상이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면은 1.9%만 가면은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만 가면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1.9%를 가지 않고 살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네. 살짝을 하락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런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채를 매집하는 세력의 입장이라면 하루에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서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채권 금리가 더 이상 2%대에 가는 거가 어렵다. 1.9%대가 뭐 저항이 된다면 금리는 내려오게 되면 그동안에 빠졌었던 국채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의 오늘 국채의 움직임은 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국채 좀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를 좀 네네.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 황금연보 트레이더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상품들, 전략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황금연보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황금연보 트레이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금요일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